번아웃과 우울증을 구별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증상이 겹치는 게 많거든요.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의욕 없고,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번아웃은 주로 일과 관련된 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줍니다. 일, 관계, 취미, 심지어는 좋아하는 음식조차 의미가 없어집니다. 주말에도 휴가에도 아무 때나 우울하고 공허합니다. 안녕하세요. 30년차 정신과 전문의 유상호입니다. 번아웃, 다 때려치고 싶고 쓰러지기 직전 상태죠.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멈추고 싶을 때가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 만나는 거 피곤하고, 심지어 예전에 좋았던 것도 아무런 흥미가 생기지 않아요. 이런 증상을 검색하고 찾아보면 누군가는 이것을 번아웃이라고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사실 번아웃과 우울증은 비슷한 증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번아웃과 우울증의 차이를 제대로 알고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번아웃이 무엇인지, 우울증은 어떤 질환인지 알아봐야겠죠? 번아웃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병이 아닙니다. 다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하면서 생기는 극심한 소진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burnout, 완전히 타버렸다는 뜻이죠. 내가 번아웃인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탈진, 냉소, 능률주화입니다. 탈진이란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주말 내에 잘 쉬고 충분히 자도 이 탈진 상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냉소적인 태도인데요. 일이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한 발짝 떨어져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능률저하인데요. 같은 일을 해도 예전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집중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잦아집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은 어떨까요? 우울증은 명확한 질병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게 아니라 뇌의 신경 전달 물질, 특히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여기서 세로토닌은 기분을 조절해주고 도파민은 동기부여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데, 이 두 가지 물질이 부족해지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거죠. 진단 기준도 비교적 명확합니다. DSM,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쓰이는 진단 통계 편남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수면의 변화, 식욕의 변화, 흥미의 상실, 죄책감, 에너지 저하, 집중력 저하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진단 기준의 5가지 이상 증상이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주요 우울 장애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죠. 그렇다면 좀 더 명확하게 번아웃과 우울증을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도 이 번아웃과 우울증을 구별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증상이 겹치는 게 많거든요.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의욕 없고,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증상 영역의 범위가 다릅니다. 번아웃은 주로 일과 관련된 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출근할 때는 정말 힘든데 퇴근하면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이고,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면 웃을 수도 있고, 간혹 취미생활 할 때는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울증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줍니다. 일, 관계, 취미, 심지어는 좋아하는 음식조차 의미가 없어집니다. 주말에도 휴가에도 아무 때나 우울하고 공허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 가지 회복 패턴이 다릅니다. 번아웃은 환경이 바뀌면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휴가 다녀오거나 업무량이 줄거나 부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울증은 이런 환경이 바뀌어도 쉽게 나아지질 않습니다. 여행을 가고 직장을 옮겨도 그 공허함과 무기력감이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한테 여행 가자 이렇게 함부로 제안하면 안 되는 이유가 되겠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울증과 번아웃의 생물학적 변화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우울증은 세로토닌,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는 회복이 어렵고 대부분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번아웃은 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과다 분비로 인한 현상입니다. 뇌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일시적 상태이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환경이 바뀌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번아웃과 우울증은 각기 다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번아웃은 생활 습관 변화와 환경 변화가 중요합니다. 번아웃을 겪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충분한 수면이나 건강한 식사 패턴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퇴근 후에도 업무 메시지를 확인하고 주말에도 일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변화를 만드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조금씩 시도를 해본다면 틀림없이 변화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약 먹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울증은 그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직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증 우울증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바로 시작할지 아니면 심리치료나 생활습관 개선을 먼저 시작할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반면에 중등도나 중증 우울증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권장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심한 상태에선 약물의 도움 없이는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항우울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곤 하는데요. 우울증은 뇌의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세로토닌을 억지로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약물 치료는 뇌 세로토닌의 재활용을 잘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의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은 번아웃과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닥터의 마음쉼터 유상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